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은 자영업하고 주식투자의 장단점,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한 15년 했거든요. 15년을 했고 주식은 25년을 더 했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하고 주식하고 같이 한 것도 이제 몇 년이 됩니다. 자영업도 이제 열심히 잘만 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에 자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취직은 한 번도 안 했죠, 지금까지.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원래 취직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영업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머릿속에. 왜냐면은 대부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월급을 받는다는 게 이제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월급을 받냐고, 줘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취직할 생각을 안 하고 자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월급을 받아보지 않고 그냥 줘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시작해가지고 31살 때 딱 6년 된 거죠. 6년 만에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해서 6년 만에 그때는 시간이 엄청 안 갔으니까 20대는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10대는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은 뭐 5년 뭐 금방 가 5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 31살 때 6년 만에 그 당시는 뭐 거의 성공을 한 거죠.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성공한 거더라고요. 건물 샀고 그때는 뭐 집도 몇 채가 있었고 가게가 그때 한 4개 정도 4개 5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게 이제 자영업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시작하고 망하는데 4, 5년이 걸렸어요. 망하는 데만. 자영업에서 버는 거 다 까먹는데 한 4, 5년 동안 다 까먹었기 때문에 주식이 더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또 버는데 까먹은 거 다 버는데 걸린 시간이 한 7, 8년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총 1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10년 이상이 주식은. 자영업도 이제 가게를 하나 딱 오픈을 해가지고 하나만 하느냐, 2개를 하느냐, 3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하나만 하면은 물론 하나만 해도 좀 규모가 크면은 직원을 둬야죠. 그리고 혼자 할 수는 없고 규모가 작으면 이제 혼자나 둘이 뭐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하나를 딱 오픈했는데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먹고 사는 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건 되는데 이게 적금이 안 돼요. 적금이. 그래서 하나를 더 하면은 한쪽에서 버는 건 이제 먹고 살고 한쪽에서 버는 건 돈을 모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를 더 오픈을 한 거죠. 거의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게 오픈할 때는 은행에서 융자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오픈을 했는데 어려움도 많았죠.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그래서 계속 쉽게 얘기해서 좀 떼를 쓰다가 그래도 안 돼서 포기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빨리 오라고 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2개, 3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가게가 많으니까 가게당 사장을 앉혀야 되잖아요. 직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게 볼 일이 없어요. 가게를. 하나 할 때는 가게를 직접 봤는데 이제 2개, 3개 늘어나면서 제가 가게를 안 보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면서 관리만 하고 직원들이 다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인관계가 많아지잖아요. 직원 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볼링 유행했었는데 볼링도 치러 다니고 또 산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는 맛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운영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 같은 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지키기 어려운 법이 많습니다. 잘못된 법이. 식당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한테 뭐 술을 팔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애매합니다.
애매해가지고 신분증을 확인해도 미성년자가 아닌 것 같은데 미성년자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세 분이 와가지고 확인을 다 했는데 좀 어린 것 같아서 확인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아니야. 대학생들이야. 대학생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하고의 차이는 진짜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밥을 먹게 해줬는데 일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두 명이 이제 동생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같이 이제 합숙이 아니라 이제 같이 밥을 먹은 거죠. 와가지고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건 뭐 그것까지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문 앞에서 장사 안 하고 보초만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업소에서 일부러 성인 같은 미성년자를 집어넣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영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또 이제 경찰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들하고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떡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법이 지킬 수 있는 법도 있지만은 지키기 애매한 거,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법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노는 날이 없어요. 자영업을 하면은.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뭐 이발소나 미장원 같은 경우는 단골이 많거든요. 단골이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머리 깎고 싶은데 오늘 내가 다니는 곳이 쉬는 날이다를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몰라도 내일 깎으면 되거든요. 내일 머리 같은 경우는 오늘 안 해도 내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니는 식당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내일 안 하거든요. 딴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구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당구를 치고 싶은데 친구하고 내동 다니던 당구장에 갔는데 문을 닫았어.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내가 다니던 집 문 닫았으니까 내일 치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노래방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래방.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러 가려고 친구하고 노래 부르러 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내일 가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딴 노래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날 문 닫으면 그냥 손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문 열으면 5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문 열으면 100만 원 매상 오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50만 원 오르기 때문에 그냥 손해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지를 못해요. 특히 명절날도 차례 지내면은 바로 문 열러 나가야 됩니다. 명절날은 또 직원은 쉬어야 되니까. 15년 하면서 가게를 휴일이라고 문을 닫아본 적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게 안 좋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게, 장사가 좀 될만 하면은 자영업은 자꾸 생겨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잘 된다 하면은 자꾸 생깁니다. 치킨집도 처음에 멕시칸 이런 거 처음 나올 때는 엄청 잘 됐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노래방도 그렇고 당구장도 그렇고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갈수록 안 돼요. 갈수록 자꾸 많아지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경쟁력이. 그러니까 자영업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가게 하나가 생겼는데 잘 돼가지고 옆에 또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셋 중에 이제 시세도 제일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쪽이 장사가 잘 되겠지만은, 만약에 똑같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장사가 전부 다 이제 새 집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손 들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또 계속 장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는 이제 대인관계잖아요. 손님이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트러블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안 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매장에서 쌈이 난다든가, 이제 싸울 수가 있잖아요. 싸움이 난다든가 그냥 그런 것도 안 좋고, 패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손님끼리 부딪혀가지고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주인하고 또 이게 트러블이 돼가지고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게 가끔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안 좋고.
주식은 이제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뭐 누가 싸우고 대인관계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 좋고, 또 남 놀 때 다 같이 놀잖아요. 남 쉴 때 같이 쉴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일찍 끝나잖아요. 3시 반이면 일단 끝나니까 일찍 끝나서 좋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단타만 안 하면은 사놓고 그냥 놀아도 돼요. 놀고 있다가 급등 나오면 팔면 되고, 그러면 또 큰 돈을 벌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많다. 주식 투자는 뭐 놀러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주식 투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쁜 점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소사 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만이 혼자 그냥 독학으로 연구소까지 차려가면서 열심히 그냥 거의 뭐 잠도 안 자다시피 해가면서 연구를 해서 해도 거의 뭐 4년 5년이 걸렸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10년 20년에도 주린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실력까지 올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딱 경지에 올라오면은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하니까 남들도 옆에서 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자영업 마냥. 그런 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또 법적으로 뭐 이건 자동으로 세금 딱딱 매매할 때 나가고 다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신경 쓸 게 없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는 돈만 수익만 낼 줄 알면은 진짜 뱃속은 편해요. 아주 좋아요. 단점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인 관계가 없어가지고 뭐 직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대소사 때 올 사람이 없다. 뭐 친구 몇 명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하다, 고독하다,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또 좋게 얘기하면 또 뱃속은 편한 거죠. 그리고 자영업은 이제 장사가 자리가 잡히면은 이게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꾸준하게. 뭐 이번 달은 1,000만 원 벌었다, 저번 달은 뭐 500만 원 벌고, 뭐 이번 달은 2,000만 원 벌었다, 저번 달은 뭐 1,000만 원 벌고 500만 원, 뭐 이게 아니거든요. 꾸준해요. 자영업은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순수입이 한 달에 1,500에서 2,000이다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뭐 한 4,000 벌었다, 뭐 1,000 벌 이런 건 없거든요. 자영업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주식은 게 등락이 심해요. 주식은 잘 될 때는, 제가 예전에도 보면 잘 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도 벌다가 못 벌 때는 또 2, 3천 이렇게 벌고, 또 1,000만 원밖에 못 벌 때도 있고, 이 등락이 심하다는 거예요. 주식은 또 안 올라가면 또 못 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수익 내는 게, 고수들도 보면은 어떨 때는 한 달에 2천, 뭐 3천 이렇게 벌다가 또 못 벌 때도 있고, 조금 까먹을 때도 있고,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 대신에 1년 평균 내면은 뭐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한 달씩은 등락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데 1년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3억 가지고 옛날에 3, 4억 가지고 주식할 때 1년 결산 항상 받거든요. 그러면은 4억에서 5억 정도의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 장부를 썼으니까 한 달 수익 얼마 계속 써가지고 1년 결산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주식은 연평균이 내면은 큰 등락은 없어도 월로 따지면 등락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영업도 물론 뭐 직원 두고 하면은 뭐 70, 80, 뭐 90 먹어도 할 수가 있죠. 직원을 두고 하면은. 그런데 주식은 뭐 직원 안 두고 뭐 해도 되니까, 주식 투자는 좋은 점이, 눈만 보이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치매만 안 걸리면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는 누워서도. 뭐 워런 버핏이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주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정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좋습니다. 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뭐 외국 가서 해도 되고, 놀러 다니면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아무거나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뭐 자영업이나 주식이나 전부 손실 보는 건 똑같죠.
자영업도 성공할 확률이 거의 뭐 10명이면 8명은 실패한다잖아요. 주식은 10명 중에 8명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9명 이상 실패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주식도, 그냥 하면은 100명에 진짜 몇 명만 거의 수익을 좀 내지 다 실패한다고 봐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년을 주식에서도 그냥 거의 다 하고 낱말 듣고 하고 방송 보고 하고 주식 전문 방송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하고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만의 실력을 키운다면은 주식도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영업은 제가 가게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가게가 안 돼가지고 문 닫은 가게는 없거든요. 하물며 안 되는 가게도 제가 인수하면 잘 됐어요. 진짜 거의 망한 가게 인수해가지고 장사 잘 되게 살린 가게도 좀 있거든요. 제가 신기루 이제 차린 것도 있고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해서 살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영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를 하든지 간에 일단 고객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야 돼요. 제일 목표가.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영업 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밥을 퍼도 아까워서 좀밖에 안 푸는 거예요. 좀 더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료를 쓰더라도 좀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안 좋은 걸 자꾸 사고 그런 마인드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건 잘 되는 가게도 결국에는 잘 되는 가게를 인수를 해줘도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망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가게를 인수시켜도 잘 되게 해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자영업은 고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꾸준히 한번 낸다 그러면은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공부를 안 하고 막연하면은 결국에는 실패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만의 방법을 주식투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안심 종목 개발하고 안심 종목 급등주 상한가 치는 거 개발하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25년을 전업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진짜 어려운 게 전업투자거든요. 전업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업투자 한다고 사무실 내면은 3개월을 못 버텨요. 3개월을. 저도 초창기에 사업은 승승장구 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사업은. 그래서 주식도 만만히 봤어요. 만만히 보고서로 시작하자마자 사무실을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3개월을 못 버텼어요. 3개월을 못 버티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못 내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유지비가 뭐 200이 나간다. 다 합해가지고 그러면은 200을 버려야 본전이거든요. 200을 버려야 본전인데 또 전업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활비가 300이 들어간다. 그럼 500 버려야 본전이에요. 500 버려야 계좌가 그냥 그대로예요. 하물며 하나도 못 벌었다 그러면 계좌 500 깎아 나갑니다. 거기다가 500을 까먹었다 그러면 1000이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전업은. 그래서 사무실 딱 차리고 첫 달부터 딱 적자가 나면은 손실을 보면은 멘붕이 와요. 멘붕이. 계좌 내려갔죠. 또 내려간 계좌에서 또 찾아가지고 생활비 써야죠. 사무실 유지비 줘야죠. 한 달도 못 버텨요. 한 달도. 그래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좀 하다가 주식 연구소를 차렸다 했잖아요.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죠. 제가. 그 4년 5년 연구해가지고 안심 종목 개발하고 급등주 상한가 치는 종목 개발하고 해가지고 수익을 1년 동안 집에서 수익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
그 뒤로 이제 뭐 한 달에 4천에서 5천 정도 수익을 계속 냈으니까, 계속 전업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됐건, 뭐, ELW가 됐건, 투자는 내가 확실히 수익 낼 수 있을 때까지는 큰 돈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특히 ELW는 큰 돈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작은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계속 작은 돈으로 해야 돼요. 끝까지. 자기 운영 자금의 10%를 넘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3억이 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이상 가져가면 안 됩니다. ELW는.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 가져가면 안 되고, 아무리 잘해도 하물며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못할 때는 제가 운영 계좌의 1%, 2, 3%만 가지고 하라고 하잖아요. 2, 3%. 2, 3%면은 1억에도 2, 300억, 2, 300, 2, 300만 원, 2, 3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3천만 원 있어도 한 100만 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엔 아주 조그만 돈 가지고 해야 되고, 내가 잘할 때도 10%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괜찮아요. 주식은 좀 내가 잘한다면 있는 돈 다 해도 됩니다. 주식은.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뭐 금융위기가 맨날 오는 게 아니거든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이 좋은 종목은 그냥 다 사놔도 돼요. 있는 대로. 제가 추천한 종목 그런 거 다 사놓고 상한가 한 번 맞춰도 돈이 얼마예요? 1억 원어치 사면은 그날 빠르면 3천만 원, 그 다음날 빠르면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하물며 조금 올라가다가 치면은 보통 뭐 70%까지 나오잖아요. 7천만 원도 벌고, 1천만 원치 사도 뭐 2, 300에서 상한가 치면 5, 600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은 좀 크게 들어가도 됩니다. 할 줄만 알면은. 주식은 종목을 볼 줄 모르면 주식도 끝도 없이 빠지기 때문에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되고, 대출 받아가지고 또 물타기 하면 안 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되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할 때는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되고, 물방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할 때는 손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종목은 큰 돈으로 다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할 줄 아는 분들도 대응도 할 줄 알아요. 대응도. 진짜 금융위기 갔다 할 때 좀 까먹었어도 전부 정리를 할 줄을 압니다. 또 해지를 걸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영업이 됐든 주식이 됐든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그냥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자영업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자영업 해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건물도 큰 거 사고 이제 했는데, 한 번 성공을 하니까 자영업도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으니까 계속 잘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성공한 제일 어떻게 성공했냐면 고객을 만족시킨 거예요. 고객 만족시키니까 성공하죠. 그리고 아예 그냥 뭐 규모를 크게 해버리니까 또 경쟁자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분 엊그저께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영업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100만 원이 없었대요. 100만 원이. 그래가지고 택시를 했다는데, 택시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모은 돈 가지고 또 그 아는 지인이 또 돈을 또 3천 얼마를 꿔줘가지고 그거 합해가지고 또 도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성공을 했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뭐 대형 큰 식당, 엄청나게 큰 식당을 여러 개를 열었는데, 하나 열으면 그냥 뭐 월 순수입이 2, 3천 원 되고, 또 팔 때 또 권리금도 또 한 1억 이상 남기고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실패하는 거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좀 연구를 해야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전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막연히 하면 안 됩니다. 막연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돈 대주는 거 있잖아요.
사업한다고 돈 달려면 뭐 돈 대주는 거, 뭐 2, 3억씩 대주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거의 열이면 열 다 거의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대줘가지고 사업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18억을 대준 친구도 있는데 그냥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가 대준 돈은 자기가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요. 그냥 막하게 막 오픈합니다. 막 차려가지고 그냥 앞뒤 안 가려요. 그냥 무조건 차리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여러 가지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거의 차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업종이 중요하고 그 업종에 맞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사람이 많은 데에서 잘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사람이 없는 데서도 잘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도 많이 다녀도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유동인구가 젊은 층인지 아니면 여자분들이 많이 다니는지 남자분들이 많이 다니는지 아니면 또 나이들 그 노년층이 많이 다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대학가는 젊은 층이 많겠죠. 대학가는 주택가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이제 골고루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 회사 근처는 젊은 층보다 중년층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인구가 많더라도 유동인구 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다음 중요한 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뜨는 업종을 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좋아지는 업종 해야 돼요. 미래에 쇠퇴하는 업종을 하면 안 됩니다. 없어지는 직업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자영업하고 주식투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봤는데 하여튼 두서없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